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배신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기적처럼 나타나기도 하죠. 그녀는 한때 기적의 손이라 불렸던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버려진 아내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의 심폐소생술이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러브스토리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의술과 사랑, 배신과 복수,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진실에 대한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강서연 35세.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온갖 어려움을 뚫고 의사가 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흉부외과 전문의였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기적의 손이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손끝에서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다른 의사들이 포기한 환자들도 서연의 수술대에 오르면 살아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자신의 사랑만은 구할 수 없었어요. 남편 서재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의 짐일 뿐이야. 이제 그만 정리하자. 7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 한마디로 끝나버렸습니다. 서재호는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서연은 그저 자신의 출세를 위한 디딤돌 역할만 했던 거였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서연은 병원에서도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실패한 의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거든요. 그날 밤 11시 30분.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명신그룹. 그 총수인 민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심실세동입니다. 맥박이 잡히지 않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심장 마사지 계속하세요.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미 10분이 넘게 심장이 멈춘 상태였고 뇌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모든 의료진이 포기하려는 그 순간 서연이 전기 충격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차지 200줄. 클리어. 번쩍이는 전기 충격. 환자의 몸이 튀어올랐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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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전도 모니터에 다시 규칙적인 박동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혈압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 순간을 복도에서 지켜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민도현 38세. 명신그룹의 부회장이자 민 회장의 손자였어요. 그는 차갑고 냉정한 경영자로 유명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만은 달랐습니다. 서연이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하는 장면을 보며 그의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쳤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도연이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우리 할아버지를 살려주셨군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을 때 도연의 다음 말은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단 계약 결혼으로 말입니다. 3일 후 서울 시내 한 고급 호텔의 라운지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이죠.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로의 사생활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습니다.
둘째, 1년간 공식적인 부부로서 모든 회사 행사와 사교 모임에 참석합니다. 셋째, 계약 기간이 끝나면 깨끗하게 이혼하고 각자의 길을 갑니다. 서연은 계약서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왜 하필 저인가요? 명신그룹 부회장이라면 얼마든지 좋은 조건의 결혼 상대가 있을 텐데요. 할아버지께서 당신을 지목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와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도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정략 결혼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 계약으로 1년의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서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몰락한 의사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그녀가 서명하는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언론은 폭발했습니다. 명신그룹 부회장, 흉부외과 의사와 전격 결혼. 신데렐라 스토리인가, 계약 결혼인가? 재벌과 의사의 만남, 숨겨진 사연은? 기자회견장에서 도현과 서연은 완벽한 신혼부부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윤혜린 30세. 정치권의 거대한 명문가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도현과 약혼한 사이였고 두 집안의 정략 결혼으로 더 큰 권력을 얻으려 했거든요. 감히 어디서 굴러온 무명 의사가 우리 자리를 차지해? 그녀의 오만함과 분노는 곧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신그룹 신년회 날, 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인 화려한 파티장에서 도현과 서연은 처음으로 공식 부부로 등장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날카로운 시선들이 그들을 향했어요.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꼭두각시인가? 아니면 그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걸까? 그런데 그때 도현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계약의 끝은 진심이어야 한다는 걸요. 그 말의 의미를 서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느낄 수 있었어요. 진심 어린 축하보다는 호기심과 시기 어린 시선들이 더 많다는 것을요. 특히 윤혜린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단검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연 씨. 정말 대단한 성공이네요. 지방의 무명 의사에서 하루아침에 재벌가 며느리가 되시다니. 그녀의 말에는 독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잘하셨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연기라고 하시니까 좀 이상하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1년 동안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 둘 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연기가 언젠가는 진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산막 어둠의 음모 3200-4500. 그 무렵 어둠 속에서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재우 37세. 서연의 전남편이자 신화제약의 상무였습니다. 그는 서연이 명신그룹 며느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내가 버린 여자가 감히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바라던 명신그룹과의 제휴 기회도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어요. 서재호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동시에 명신그룹까지 손에 넣어야 해. 그의 타겟은 최민석이었습니다.
서연과 함께 수술하던 30세의 젊은 펠로우 의사였어요. 민석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급성 백혈병에 걸린 동생의 수술비 때문에 2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을 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서재우가 민석을 불러냈습니다. 힘들겠군, 민석아. 동생 수술비는 마련됐나? 그건 아직 내가 도와주지. 2억뿐만 아니라 3억까지 주겠다.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대가는 간단해. 강서연을 무너뜨리면 돼. 선생님을 무너뜨린다는 게 무슨 의료사고를 만드는 거야. 아주 교묘하게 말이지. 서재우는 봉투 하나를 민석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특수 제작된 봉합사가 들어있었어요. 이 봉합사는 체온에서 서서히 분해되도록 화학 처리되어 있어. 수술 중에는 멀쩡하지만 몇 시간 후에 끊어져서 대출혈을 일으킬 거야. 이건 살인이지 않습니까? 살인이 아니라 사고야. 강서연의 의료사고 말이지. 그녀가 의사로서 완전히 매장당하면 명신그룹에서도 버릴 거야. 그러면 우리 기회가 오는 거지.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동생의 생명과 스승의 생명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가족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저와 선생님만의 비밀입니다. 물론이지. 동생을 살리고 싶다면 말이야. 악마의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날이 왔습니다. 77세 김할아버지의 관상동맥 우회술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일상적인 수술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술실에서 서연은 평소와 같이 차분하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봉합사를 주세요.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조작된 봉합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양심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좋습니다. 혈관 문합이 완료되었습니다. 출혈도 없고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수술 후 5시간 뒤 환자의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부에서 대출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시 재수술 준비하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작된 봉합사가 끊어지면서 발생한 대출혈로 김할아버지는 쇼크사했어요. 서연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완벽하게 봉합했는데.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환자가 죽었고 집도인 서연이 책임을 져야 했거든요. 이틀 후 병원 징계위원회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의료사고 책임자 강서연 의사는 오는 금요일 오후 2시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시오. 모든 화살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언론도 연일 보도했어요. 명신그룹 며느리 의사, 중대 의료사고 책임 논란, 의료진 면허 박탈 수순. 서재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이제 정말로 끝이야, 서연. 의사로서도 명신그룹 며느리로서도 말이야.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과학자였고 의사였거든요. 분명히 뭔가 이상해. 내 수술에 문제가 있을 리 없어. 그날부터 서연은 밤낮으로 수술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사용했던 의료기구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그러던 중 수술 중에 끊어진 봉합사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해. 평소에 쓰던 봉합사와 색깔이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은데? 그녀는 그 조각을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곳에 분석을 의뢰했어요. 카이스트 생체재료연구소. 서연의 대학 동기가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서연아,
이거 정말 이상한 봉합사네. 연구소장인 박진우 박사가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이 봉합사 일반 의료용이 아니야. 특수한 화학 처리가 되어 있어. 화학 처리? 37도에서 서서히 분해되도록 화학 코팅이 되어 있어. 즉, 체온에서 몇 시간 있으면 끊어지게 만들어진 거지.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건 조작된 거야. 누군가 고의로 의료사고를 만들려고 바꿔치기 한 거지. 이건 완전 범죄를 노린 거야. 드디어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24시간 동안 병원의 모든 CCTV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했어요. 수술 전날 밤 11시 32분. 누군가 수술실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술용 봉합사가 보관된 캐비닛을 열고 뭔가를 바꿔치기 했어요. CCTV 해상도가 낮아서 얼굴은 확실하지 않았지만 체형과 걸음걸이로 볼 때 병원 내부 직원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어요. 최민석의 계좌에 3억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고 그 돈의 출처는 서재우가 대표로 있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민석이가 설마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 당일 병원의 모든 직원과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연이 마지막 소명에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징계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사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이번 의료사고는 제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치밀한 음모에 의한 것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서연은 카이스트 연구소의 분석 결과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수술 중 사용된 봉합사의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일반 의료용 봉합사가 아니라 체온에서 분해되도록 특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수술 전날 밤의 CCTV 영상입니다. 스크린에 누군가 수술실에 몰래 침입하는 모습이 재생되었습니다. 그 순간 최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저는 협박당했습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서재호입니다. 제 동생의 수술비를 빌미로 저를 협박해서 강서연 선생님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민석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저는 동생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환자분을 죽이고 선생님을 해치게 될 줄은.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학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의술은 권력이나 돈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의사라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오막 정의의 승리와 진짜 사랑 5800-6800. 진실이 밝혀진 후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서재우는 그날 오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의료기기 조작, 살인 미수, 협박 등 여러 혐의였어요. 이건 모함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최민석의 증언과 함께 금전 거래 내역, CCTV 영상까지 완벽했거든요.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의료사고 조작 사건의 전모 드러나
제약회사 상무 전처 해치려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과학으로 밝혀낸 완전 범죄의 진실. 윤혜린의 집안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서재우와 결탁해서 명신그룹을 흔들려 했던 사실이 모두 드러났거든요. 우리 집안이 망했어. 권력과 오만으로 똘똘 뭉쳤던 그들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반면 서연은 완전히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공식 사과를 했고 의료계에서는 그녀를 영웅으로 대했어요. 과학적 증거로 진실을 밝혀낸 의사. 의료계의 정의를 세운 진정한 의료인. 하지만 서연에게는 이런 찬사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서 도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당신이 믿어주지 않았다면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 계약은 끝났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1년이라고 했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원한다면 지금 당장 이혼해도 됩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도연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계약이 아니라 진짜 부부로 말이에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심 어린 따뜻한 눈빛만이 있었어요. 당신은 변했어요.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을 보며 진짜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도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계약이 아닌 진짜 사랑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계약은 사랑이 되었고 가짜는 진짜가 되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새롭게 문을 연 명신의료센터의 심장외과 센터장이 되었어요. 최첨단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료진이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수술 환자는 8세 소아 환자입니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서연은 여전히 기적의 손이었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 곁에는 도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냉혹한 경영자가 아니라 환자들과 의료진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진짜 남편이 되어 있었어요. 여보, 오늘 수술은 어땠어요? 완벽했어요. 아이도 건강하게 회복하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오늘도 생명을 구하셨군요. 우리가 함께 구한 거죠. 두 사람은 이제 진짜 부부였습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파트너였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도연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아, 맞네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던 그날. 그때 당신이 할아버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운명이었나 봐요. 네, 운명이었어요. 가장 어둡던 순간에 찾아온 기적 같은 운명 말이에요. 한편 서재우는 교도소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탐욕과 질투가 가져온 당연한 결말이었어요. 최민석은 의사 면허는 박탈되었지만 진심 어린 참회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그의 동생 수술비를 지원해줬고 그는 의료봉사 활동에 전념하고 있어요. 윤혜린도 과거의 오만함을 버리고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하고 잔혹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합니다. 사랑이 증오를 이기고 정의가 불의를 누르고 선함이 악함을 물리쳐요. 서연과 도연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온 기적 같은 만남.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진짜 사랑으로 완성된 결혼. 과학과 진실로 밝혀낸 음모. 그리고 마침내 찾은 행복.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밝은 새벽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서연은 버려진 아내에서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고, 도연은 차가운 경영자에서 따뜻한 남편이 되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입니다. 계약서가 아닌 진심으로 쓰여진 새로운 이야기의 첫 페이지 말이에요. 배신은 무너지고 음모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이겼고 사랑은 남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믿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마음을 울리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들려주세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어떤 캐릭터가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추천하고 싶은 스토리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제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